欢迎光临 차이나는 중국어인 청청입니다. 大家好，我是청청. 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시대극 追风者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드라마 때문에 주인공을 맡은 왕이보 다시 한번 중국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정상급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왕이보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왕이보 1997년 8월 5일 중국 해난 루어양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남자 배우 겸 가수 겸 프로 모토바이크 선수입니다. 대표 작품 드라마 전칭링, 风起洛阳, 追风者, 영화 오밍 등등 많습니다. 2011년 중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 왕이보 전국 IBD 스트리트 댄스 대회에 나갔습니다. 댄스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힙합 부문 16강을 진출했습니다. 타고난 천재. 乐华 엔터테인먼트는 왕이보의 잠재력을 보고 바로 왕이보하고 계약했습니다. 이어서 14살인 왕이보는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혼자 한국에 와서 그런가 왕이보한테 사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왕이보 중국에서 뜨고 나서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차례의 한자 맞춤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스타가 맞춤법을 틀렸다는 이유 하나로 대중들은 왕이보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틀린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어떻게 기본적인 문화 지식도 없다 이런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이 어린 왕이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멋졌어요. 맞춤법 틀린 거에 대해서 왕이보는 바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고쳐 나가겠다는 정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13살, 14살밖에 안 된 나이에 타국에 와서 연습생 생활 보내게 됐는데 공부할 시간이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맞춤법 틀린 것은 칭찬할 수가 없지만 왕이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또 이해가 가요. 그리고 2014년 9월 왕이보는 보이그룹 유닉 멤버로 정식으로 한국에서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한나령의 영향받아서 유닉 단체 활동 제한에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겨우 데뷔하고 활동한 지 2년도 안 되는 시기에 이런 영향을 받은 왕이보한테는 작지 않은 충격이었죠.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하지만 운 좋게도 2016년 1월부터 왕이보 이미 중국 국민 예능 프로그램 天天向上에 고정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天天向上 이 프로그램 이때는 새로운 MC 멤버를 뽑기 위해서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인들을 모아서 天天小兄弟 천천소현재라는 그룹 만들었습니다. 天天小兄弟가 배출한 스타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송웨롱,曾舜熙, 허밍하오 등등 많습니다. 왕이보는 뛰어난 댄스 실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시 한국에 만드는 아이돌 연습생 짱바가 어디가 안 가요. 달라. 중국에서 연애 활동 초창기 때는 왕이보 정말 열심히 많이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프로그램 효과를 위해서 재롱젠 취급으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저 예전에天天小兄弟 처음에 나타나고 나서 왕이보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얘는 좀 남다른 아우라가 있어요. 마지막은 왕이보는 天天向上의 고정 MC가 되었습니다. 고정 MC로 발탁된 왕이보는 네티즌들로부터 실력이 없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딱 예전에 무한도전 때 광희가 받은 의혹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이보가 天天向上에서 고정 MC로 되고 나서 몇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베테랑 MC들 사이에 들어온 왕이보는 너무 튀지도 않고 딱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2016년 예능뿐만 아니라 왕이보는 영화 2편도 출연했습니다. 이 2편의 영화 다 성적이 안 좋아요. 다 비추합니다. 하지만 옛날 이 영화 자료를 통해서 풋풋하고 귀여운 왕이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17살인 왕이보는 전문적인 연기 트레이닝 받기 전이고 그리고 솔직히 대사 들었는데 반응이 안 됐어요. 你是留学生，不是街边小贩。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됩니다. 2017년 왕이보 드라마 2편 출연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편에서는 서부 남주를 맡았어요. 바로 人间至味是清欢입니다. 그 중에서 서부 남주 재벌 2세 翟志卫 역을 맡았습니다. 왕이보는 이 드라마에서 18살 많은 연상 누나 배우 전채원하고 커플 연기도 보여줬습니다. 강제로 키스하는 씬도 있어요. 여자, 너 내 거야.
같은 해 청춘 드라마青春最好时도 출연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분량이 아주 적은 조연을 맡았습니다. 이때까지 왕이보는 중국 영화 드라마 계열에서 좀 투명 인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시기에 데뷔한 남자 연예인들보다 왕이보는 자기만의 장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뛰어난 댄스 실력입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23일 오디션 프로그램 创造102의 댄스 멘토로 출연했습니다. 创造102는 걸그룹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때 왕이보는 전칭링 때문에 라이징 스타 되기 전이에요. 그저 자기의 댄스 실력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2019년 왕이보의 연애 활동 빛을 보게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칭링 때문입니다. 전칭링 여러분들 다 아시죠? 원작 소설은 BL 주제였어요. 이 소설 가지고 가색한 드라마예요. 방송하고 나서 7.7점 받았어요. 왕이보가 맡은 캐릭터 란왕지 이 인물의 설정은 본인이랑 좀 비슷해요. 겉으로 볼 때는 차갑지만 속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첫 화 방송하자마자 많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 2명 왕이보하고 셔잔 이것 때문에 중국 신세대 라이징 스타가 되었습니다. 2019년 여름에 제 주변 사람들 다 미쳤어요. 다 왕이보 셔잔 때문에 미치고 난리나고 울고 웃고 전칭링 흥행한 동시에 왕이보의 연기력 다시 한번 의혹을 받았습니다. 일부 중국 시청자 보고 나서 왕이보 안면마비 연기한다는 평을 주었습니다. 라왕지 캐릭터 자체가 대사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눈빛과 제스처를 통해서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신인 배우들한테 이런 캐릭터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전칭링 끝나고 나서 같은 해 청춘 드라마 陪你在世界之巅 출연했습니다. 이 드라마도 반응이 좋아요. 방송하고 나서 7.5점 받았어요. 陪你在世界之巅는 e스포츠 선수 이야기예요. 왕이보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은 e스포츠 선수입니다. 팀원들 데리고 우승을 향해 노력하는 스토리 보여줬습니다. 왕이보는 스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일관되게 업계에서 좋은 평가 계속 받았습니다. 他是唯一一个在这帮小孩里面没有喊过，就是说我很累啊，就是说我想退出啊，或者说我不想干了的，从来没有。从来没有。 그리고 데뷔한 지 오래됐는데도 스캔들 없습니다. 왕이보는 모든 정신을 다 자기 개발에 쏟아부는 스타일입니다.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2019년 8월 선수 신분으로 프로 모터바이크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인팀 1등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왕이보는 다시 한번 뛰어난 댄스 실력으로 예능 프로그램 这就是街舞 시즌 3 출연했습니다. 왕이보 크룹 리더로 출연해서 뛰어난 리더십으로 수많은 레전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댄서 왕이보하고 배우 왕이보의 갭이 너무 커요. 왕이보의 반전 매력 때문에 왕이보의 팬이 더 늘어났습니다. 2020년 왕이보 드라마 2편 출연했습니다. 우선 8월 19일 배우 짱이지하고 공동 주연한 판타지 코미디 드라마 我的奇怪朋友 방송했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6.3점 받았어요. 이 드라마의 설정은 중2병 그 자체예요. 어느 날 초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주인공들은 초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하고 히어로 되는 이야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2020년 여름에 방송했지만 2017년 왕이보 뜨기 전에 이미 촬영 다 마쳤습니다. 왕이보 작품 선택권이 없었을 때 찍은 작품이에요. 이어서 같은 해 12월 16일 여배우 짜오리잉하고 공동 주연한 사극 판타지 드라마 여우페이 방송했습니다. 여우페이 진짜 아슬아슬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일단 방송하고 나서는 5점, 6점만 받았습니다. 합격 커트라인도 넘지 못했어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여우페이는 왕이보 뜨고 나서 처음으로 출연한 작품이에요. 드라마 제작할 때 이미 수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우페이의 원작 소설 하도 인기가 많아서 기대하는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작가만 12명 투입했어요. 근데 할 말이 없네. 방송하고 나서 일단 원작 소설을 너무 가색하셨어요. 여우페이를 이 드라마 비판하는 동영상의 조회수 1,500만 뷰 넘었습니다. 제작진이 실력이 부족해서 여우페이는 아주 시끄럽고 안타깝게 끝났습니다.
네, 2021년부터 왕이보는 연기력을 엄청 많이 필요하는 정극이랑 스릴러 장르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5월 4일 공산당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드라마 리샹照耀中国 출연했습니다. 이런 주제인 드라마는 웬만하면 중국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8.2점 받았습니다. 왕이보는 실존 인물 열사 장시안윤이라는 캐릭터 연기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표현했어요. 이번 작품에서 왕이보의 대사 실력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你是留学生，不是街边小贩。是孙总理的三民主义。你们学会分子反对共产党破坏合作。 왕이보 이 작품 출연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이가 어리잖아요. 역사 인물을 표현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을 좀 했어요. 하지만 보고 나서 괜찮네요. 이런 주제인 드라마는 너무 이념을 강조하며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왕이보의 연기 보고 단순하지만 가장 진지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리샹照耀中国 통해서 왕이보는 감독님한테 연기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王一博年纪很轻，但王一博已经是一个很成熟的人，在我的概念当中，当然你说他的智能还会有吧？有，就是说他对角色的理解，包括那个年代还原回去之后，他应该用什么样的方式讲话，包括神态，他确实需要导演告诉你的啊，但是他会一丝不苟的去。 이어서 같은 해 12월 1일 사극 스릴러 드라마 风起洛阳 방송했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일단 점수는 6.4점 받았어요. 주연 배우는 3명 있습니다. 황쐴, 왕이보, 그리고 FX 출신인 비토리아 맡았습니다. 왕이보는 부잣집 출신인 귀공자 바이리홍이라는 캐릭터 연기했습니다. 바이리홍이는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한 음모에 빠지고 황쐴하고 비토리아 만나서 출신인 다른 3명의 주인공들이 자신과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사건을 추리하고 해결하는 스토리에 풀어졌습니다. 드라마 제목처럼 나온 루어양은 화면을 통해서 당나라의 화려한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드라마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하지만 실력파 배우 황쐴하고 같이 호흡을 맞출 때 아이돌 출신인 왕이보하고 비토리아는 미쳤습니다. 왕이보하고 비토리아 혼자서 나오는 장면은 다 괜찮아요. 하지만 황쐴만 나타나면 두 사람의 연기력을 좀 비교가 돼요. 이 작품의 내용은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시면 추천드리겠습니다. 2022년 왕이보는 드라마 한 편만 출연했습니다. 바로 8월 11일 방송한 마약 범죄극 빙유호입니다. 빙유호는 방송하고 나서 6.9점 받았어요. 괜찮아요. 남자 주인공 2명이 있습니다. 왕이보하고 전xiao 공동 출연했습니다. 그 중에서 왕이보 맡은 역할은 마약 단속하는 형사 전유입니다. 전칭링 끝나고 나서 왕이보가 선택한 후속 작품들 통해서 아이돌에서 전문 배우로 변모해갔습니다. 2023년 왕이보는 스크린 작품에 도전했습니다. 이번 해는 왕이보 영화 4편 찍었습니다. 이 4편 작품은 한 편만 상업 영화이고 나머지 3편은 다 나라 정신을 강조하는 작품입니다. 우선 1월 22일 대스타 겸 실력파 배우 량차오웨이하고 조우슌 공동 주연한 영화 오밍 개봉했습니다. 개봉하고 나서 6.5점 받았어요. 제가 오밍 보기 전에 당연히 왕이보는 조연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주연이에요. 량차오웨이하고 왕이보는 다 남자 주인공입니다. 일단 이 영화의 내용은 국공 내전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연진들 보시면 베테랑 배우들 아주 많습니다. 이 베테랑 배우들은 왕이보보다 20년 더 연기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 이해하셨죠? 중국에서 개봉할 때는 왕이보에 대한 논란이 좀 컸습니다. 바로 태도 논란입니다. 想知道在你心中叶先生是一个什么样的人？那当你在塑造他、想把他呈现给观众的时候，你认为他身上最难捕捉到的点是什么？问到了。这个其实我不知道该怎么回答了。 이어서 같은 해 4월 28일 영화 장콩지왕 개봉했습니다. 개봉하고 나서는 6.5점 받았어요. 괜찮아요. 남자 주인공 2명 있습니다. 왕이보하고 실업파 배우 보준 맡았어요. 이 영화는 우리 유실 편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중국 테스트 파일럿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엄숙하고 무거운 느낌이 강했습니다. 군인 이야기잖아요. 왕이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사나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5월 1일 영화 中国青年我和我的青春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젊은 인기 스타들 다 모였습니다. 왕이보, 장이신, 조동유,
이보가 주연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개봉하고 나서 5점 산정만 받았습니다. 인기 스타들 다 모았지만 영화 자체가 너무 허무해서 좋은 점수 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 왕이보의 마지막 작품은 바로 그 유일한 상업 영화 7월 28일 개봉한热烈입니다.热烈는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점수 보세요. 7.1점 받았어요. 이 영화는 다른 배우가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을 연기할 수 있는 배우는 왕이보 한 명입니다. 왜냐면 스트릿 댄서 이야기입니다. 왕이보는 아이돌 출신이고 비보이도 수준급이니까 이 역할에 딱입니다. 영화 중에 수많은 댄스 장면들 왕이보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도 재미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3월 21일 시대극 追风者 방송했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7.8점 받았어요. 너무 강추해요. 여러분 다 보러 가세요. 아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왕이보는 남자 주인공 웨이루어라에 맡았습니다. 이 작품도 중국 국공 내전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시대극, 이런 장르는 거의 다 공산당의 입장에서 풀어나가요. 하지만 이번 작품은 국민당 입장에서 일단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파이 전쟁 이런 내용보다 1930년대 중국 금융시장을 다뤘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전쟁만 집중하다가 중국의 금융, 중국의 경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국공 내전할 때는 단순한 싸움보다 국민당이 어쩌다 공산당한테 지게 되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했습니다. 공산당한테 비호감 가지고 있으셔도 보시며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追风者 중국에서 방송하고 나서 연속 14일 동안 시청률 1위 기록했습니다. 모든 배우들 다 잘했어요. 주인공 왕이보 캐스팅한 감독님은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왕이보 때문에 이런 시대극을 보게 되는 젊은 시청자들 많아졌어요. 그리고 드라마 자체가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입소문하고 왕이보의 영향력 때문에 追风者 이 작품을 아주 레전드로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이보가 데뷔하고 나서 출연한 모든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미병은 작품 확정된 거 한 편 있습니다. 영화 维和防暴队 주인공은 왕이보하고 황징유 맡았어요. 이 영화는 2024년 5월 1일 개봉할 예정입니다. 같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주인공 만능 엔터테이너 왕이보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도 재미있는 인물 이야기, 풍부한 내용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再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